내일 이제 그 피츠버그 예상 선발은 켈러라고 나오는데 지금 켈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요. 일단은 켈러에 대한 거 말씀드리면은 후반기에 5.30 낫배드로 하고 있는,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않은데 최근 5경기가 2.03 그 이제 피츠버그 에이스다운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제 내일 홈등판에서는 후반기 평균 5.30의 방어율보다는 4.17로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 저런 최근에 좋은 컨디션에다가 홈에서 던진다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미러키 선발은 프레디 페랄타인데요. 프레디 페랄타는 지금 아주 아름다운 후반기를 보내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53이닝 동안 2.37 그리고 삼진이 무려 80개에다가 볼넷이 15개밖에 안 돼요. 확연하게 지금 좋은 모습이고 얘가 작년 대비 올 시즌 포신 페스티벌 구속이 2마일이 상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구질에 타고 하드히트나 배럴 타구의 비율이 많이 내려갔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고 그리고 이제 내일 이제 낮 경기잖아요. 이 경기가 프레디 페라타는 또 낮 경기에 강점이 있습니다. 낮 경기에 방어율이 좋고 그리고 홈런도 올 시즌 21방 중에 낮에 8방 밤에는 13방으로 낮에 좀 피홈런도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양 팀의 빠따 같은 거 얼른 말씀드리면요. 피츠버그는 이렇고 최근에도 3경기 동안 8안타 9안타 8안타로 딱히 막 빠따가 많이 터지진 않고 있고요. 미러키도 최근 3경기 동안 7안타 6안타 7안타 그렇게 또 특히 피츠버그는 볼넷이 되게 적어요. 그리고 미러키도 한창 좋을 때보다는 빠따력이 많이 죽었다는 점 말씀드렸고 내일 기준점이 8.5거든요. 8.5 기준으로는 최근 10경기에서 미러키는 반반 언더오버 반반 피츠버그는 오버 6번 언더 4번 저는 이 경기 선발들의 상태도 그렇고 좀 언더 쪽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요. 그리고 굳이 승패 따지면 저는 미러키 쪽이라고 보기는 해요. 미러키가 어제도 보니까 불펜도 많이 아꼈고 좀 선발 투수의 퀄리티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장기전으로 가면 미러키 쪽을 손을 들어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그렇게 이 경기도 아주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전 전반적으로 내일 앞쪽 경기들은 그렇게 막 화건할 만한 경기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별로. 좀 뒤쪽의 경기들이 내용이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자, 다음은 이제 클리블랜드 대 미네소타. 클리블랜드는 이제 개빈 윌리엄스인데 개빈 윌리엄스가 요새 조금 안 좋습니다. 보면은 후반기에 3.12로 좋은 상태였는데 최근 3경기가 10.1이닝, 이닝 소화도 적었어요. 5이닝, 4.1이닝, 1이닝 이렇게 해가지고 6.97로 최근 3경기가 안 좋은 편입니다. 안 좋은 편이고 내일은 또 홈등판인데 얘는 올 시즌에 홈에서는 4.29, 원정이 1.96 홈보다 원정에서 더 잘해요. 근데 특히나 홈에서는 올 시즌 7개 홈런 중에 6개를 쳐맞았죠.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내일 좀 개빈 윌리엄스가 최근의 컨디션도 그렇고 홈등판이란 점 때문에 평소보다는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조 라이언, 미네소타. 라이언은요, 이제 복귀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복귀하기 전이랑 이제 복귀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 있는 7경기 제가 위에 적어드린 거에 7G라고 써있는 게 그 전에 7경기예요. 부상당하기 전 7경기. 그때 동안 8.63에다가 홈런을 17방을 쳐맞았어요. 7경기 동안. 조 라이언이 플라이볼 투수인데 그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개쳐맞았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최악이었어요. POPS가 1.137이었어. 근데 얘가 복귀하고 난 이후에는 2경기 5이닝 6이닝 이렇게 던져가지고 1.64 피홈런도 2방 평범한 수준. 그리고 POPS는 689로 줄었다. 말 그대로 복귀하고 나서는 컨디션이 꽤 좋아진 편이에요.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제퍼스, 미네소타의 포수가 또 크리스티안 바스케스에서 제퍼스로 좀 자리를 잡은 지 꽤 됐는데 제퍼스랑 함께 할 때 2.40 여러 가지로 괜찮습니다. 좀 라이언이 언제 그러니까 또 나락을 갈지 몰라. 라이언 같은 경우는. 근데 요즘의 모습은 나쁘지 않고 그 라이언이 이제 21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그 이후로 미네소타랑 만나가지고 7경기 동안 1.83으로 미네소타한테는 늘 강했어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면은 저는 내일 경기는 미네소타의 성적이 좋아 보인다. 1.63이면 충분히 훌륭하다고 봐요. 양팀의 빠따도 적어드릴게요. 먼저 클리블랜드 최근 3연패 중이고 미네소타는 지금 2연승 중. 그냥 기본적으로 후반기 빠따 기세라든지 이런 것만 봐도 미네소타가 많이 앞서죠. 특히나 저번에 20대 6으로 패고 어제도 8대 3으로 패고 최근 4경기 동안 미네소타가 지금 2자릿수 안타 계속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가지 면에서 미네소타가 앞서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시카고 컵스.
나는 이 경기는 패스할 것 같아요. 컵스랑 샘프는 아마도 패스할 것 같다. 왜냐면 샌프란시스코가 내일도 불펜데이를 또 돌려요. 제 방송을 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컵스의 로테이션, 투수 로테이션을 자세히 보면은 이제 요즘 들어 그 선발 누구 해리슨인가? 해리슨까지 껴가지고 웹, 콥, 해리슨 이렇게 선발 투수는 3명 정도밖에 안 쓰고 한 2경기 정도를 이제 그 불펜데이를 계속 돌리거든요. 그래서 불펜데이가 연장으로 돌아가. 이렇게 돌고 나서 다음 경기가 아마 그러니까 내일은 아마 콥이 나오거나 해리슨이 나오고 막 그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불펜데이 두 번째 경기는요, 이 뭐랄까 불펜 투수의 이제 압박 그런 걸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이따가 뭐 끝나고 하겠지만은 그 샌프란시스코의 불펜데이 두 번째 날은 언더오버 이런 것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준비된 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카고 컵스 선발 조던 윅스, 이 친구는 마이너리그에서 3.83 기록했는데 8월달에 2.45로 꽤 잘해가지고 올라왔고 메이저리그로 이제 올라온 이후에도 2경기 연속 5이닝 2실점 5이닝 2실점 잘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뭐 연착륙했다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 샌프란시스코, 그래서 윅스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보이는 모습은 나쁘지 않다. 마이너리그에서도 나쁘지 않았고 올라와서도 괜찮게 하고. 샌프란시스코 불펜데이 이게 한 달간의 전적인데 최근 한 달 동안 불펜데이를 돌렸을 때 4승 8패다. 제가 샌프란시스코 형님들 올해 맨날 말씀드렸지만은 불펜 그거 한번 볼게요. 샌프란시스코가 올 시즌 초반 3, 4월 달에는 불펜이 그냥 밑에서 맨날 놀고 했는데 전반기 거치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후반기 샌프란시스코 불펜 한번 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후반기 불펜 방울 어디 갔어? SFG 여기다. 샌프란시스코 불펜이요 후반기 초반에도 이렇게 잘했어요.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후반기만인데 전반기 보면은 아래서 돌다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샌프란시스코가 불펜도 오지게 돌렸는데 불펜데이 때도 승률도 되게 좋았고 일반적인 콥이나 웹 이런 애들 나올 때 불펜도 되게 잘했고. 근데 이제 슬슬 이제 좀 힘에 붙이는 거지. 샌프란시스코가 올 시즌 30개 구단 가운데 불펜 활용도가 가장 높은 구단이에요. 불펜들이 던진 이닝 수가 가장 많은 구단. 그래서 슬슬 이제 좀 힘에 붙일 때도 됐고 이렇게 좀 불펜 방울이 슬슬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죠. 요즘에 또 보면 이렇게 불펜데이도 성적이 썩 좋지는 않다. 근데 어제 이제 좀 또 불펜이 많이 던졌다고 했잖아요. 그걸 한번 볼게요. 샌프란시스코 불펜에 던질 애들이 누구누구 있나, 그리고 던질 수 있는 애들은 어느 정도의 지금 체력 상태인가, 이런 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여기 보이시죠? 샌프란시스코. 어제 보면은 이렇게 되게 많이 던졌어요. 여기 보시면 되는데 되게 많이 던지게 일단 보이고, 그 길게 던질 수 있는 선수 유니스나 워커 같은 애들이 막 49 이상 던졌으니까 당연히 못 나오는 거고, 내일은 이제 알렉스 우드나 또 누구였지? 그 트레버 T 머식인데 하여튼 그러니까 길게 던질 수 있는 선수가 누구누구 있냐 샌프란시스코 불펜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머나야? 근데 머나야도 그렇게 잘하고 있진 못하고, 어쨌든 앞쪽에서 알렉스 우드 나오고 뭐 머나야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간에 이렇게 길게 던진다고 쳐. 그러면 그 이후에도 막 한 5회 이후에 던질 선수가 필요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때 로저스 형제, 뭐 도발 뭐 이런 애들이 나오는데, 보면은 지금 로저스 형제 타일러 로저스가 28구, 테일러 로저스가 16구 이렇게 던지면은 사실 경기를 길게 가면 나는 샌프란시스코가 리드를 잡는다 하더라도 분명 힘에 붙일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막 불펜에 압박이 있고 그 다음날에 또 불펜이 던지는 이런 경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이 불펜 방어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게 제가 지금 최근에 좀 샌프 경기를 보면서 느낀 점들인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내일도 분명 뒤쪽에서는 이 샌프가 힘에 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일단 듭니다. 양팀의 빠따 얘기를 하면은 뭐 제가 뭐 이 경기 패스긴 한데, 패스를 하는 이유는 시카고 컵스의 선발이 조금 의심돼서지 샌프란시스코 불펜대는 이제 그렇게 막 믿지는 않아요. 내일 경기가 그리고 기준점이 10.5점이거든요 어제랑 비슷하게. 근데 10.5 기준으로는 이제 최근 10경기 동안 컵스가 언더 7번, 샌프는 언더 8번이에요. 그래서 언더가 땡기기도 하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샌프의 불펜데이 때 보시면 아까 제가 적어드린 거 보면 점수가 많이 나기도 했고, 여러가지로
샌프란시스코가 경기 뒤쪽으로 가면은 거하게 털릴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일단은 이 경기는 저는 뭐 굳이 간다면 10컵승을 갈 것 같고요. 애지간하면 패스를 할 것 같습니다. 10컵승 내지 패스할 것 같다. 10컵승 저거만 둘게요. 다음으로 오클랜드 대 토론토. 이 경기는 이제 류현진 선수가 등판하는 경기죠. 오클랜드 선발은 JP 시어스, 토론토는 류현진 선수 등판. 먼저 시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내일 일단 후반기에 시어스가 별로 안 좋습니다. 시어스가 후반기 5.94. 별로 안 좋고 후반기에만 12개의 홈런을 허용하고 있어요. 시어스가 올 시즌에 피홈런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지금 벌써 30개를 넘겼고 이제 그 피홈런 레이스 막 랜스린이 가장 앞서 나가는데 피홈런 레이스를 좀 위협하고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할 수 있고, 근데 뭐 얘가 계속 못했어요. 후반기 동안 막 최근에 6경기 살펴보면은 최근 5경기 살피면은 4이닝 4실점, 5이닝 3실점, 4이닝 7실점, 6이닝 6실점 이랬단 말이야. 근데 가장 최근 이제 천사전에서 6이닝 무실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존나 못하고 있다가 직전 등판 한번 잘했어. 근데 하필 또 그게 홈 경기였어요. 그래가지고 과연 이게 시어스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좀 가늠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시어스가 후반기에도 홈이랑 원정 차이. 원래는 이제 올 시즌 원정에서 더 잘했었고 후반기에도 이건 비슷합니다. 후반기에 홈에서 별로 안 좋다. 이런 건 있는데 직전 경기를 잘해가지고 살짝 의심스럽네. 그리고 이 시어스 같은 경우는 그 피홈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홈런 9이닝당 2개 쳐맞으면서 전체 5번째로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좌타자 상대로 약했다. 좌타자한테 올 시즌 타율이 3할 3리거든요. 이거는 뭐 좀 안 좋은 거긴 한데, 근데 토론토가 지금 그렇게 마땅히 막 잘하는 좌타자가 별로 없어. 지금 라인업에도 내일 보면은 왼쪽 여기 보이시죠? 왼쪽 제가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하고 있는 곳, 좌타자가 라인업에 바쇼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브랜든 벨트가 있었는데 뭐 부상이나 뭐 여러가지 이유로 최근에는 라인업에서 안 보이고 있고 밀렸다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라인업에 좌타자가 없어가지고 오클랜드의 시어스가 막 그렇게 일단 우타자 상대로는 나쁘지 않으니까 좌타자 때보다는. 그래서 시어스가 저는 조금 호투를 할 가능성도 있어는 보입니다. 어제도 막 오클랜드가 요즘 보면은 점수를 꽤 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어제는 뭐 개털렸지만은. 다음으로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면요, 그냥 가지고 온 거 다 언급 드릴게요. 이제 복귀하고 6경기 동안 2.48 홈런 4방 맞았고 올 시즌 홈이랑 원정 보면은 원정에서 조금 더 나았다. 근데 원정 이게 홈이나 원정이나 어차피 얼마 안 뛰긴 했어요. 그리고 땅볼 유도율이 51.7%로 이제 복귀하고 나서도 땅볼 투수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꽤나 땅볼 유도율이 높아요.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은 내일 류현진 선수도 꽤나 호투를 할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최근 등판들이 이닝도 좀 적은 편이고 뭐 이닝도 적은 편이고 이닝 대비 실점이 조금 많기도 했는데, 근데 막 그렇게 큰 약점은 없을 것 같긴 해. 일단 오클랜드랑 토론토 빠따 성적 말씀드리고, 오클랜드가 보면 후반기에 타율 28등, 근데 OPS는 지금 19등이에요. 얘네가 홈런을 60방을 깠어요. 후반기에만. 최근에 좀 빠따도 나쁘지 않은 상태고 오히려 불펜 방울도 꽤 괜찮아요. 불펜 방울이 원래 전반기에는 압도적으로 꼴찌였잖아요. 6점대로. 근데 후반기는 4.61로 17등 정도 중간치기는 하고 있더라. 이런 게 좀 보이고, 내가 뭐 말하려 했지 이거? 뭐 말하려는 게 있었는데. 저는 일단 이 경기 언더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8.5 기준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올 시즌 제가 언더를 보는 거는 살짝 경계를 하시라고 말했고, 근데 언더를 보기에도 토론토가 지금도 꽤 잘 친단 말이지. 토론토가 최근 10경기 타율이 3할 1푼에다가 이거 5경기로 좁히면은 3할 2푼 치고 있어요. 10경기 중에 두 자릿수 안타를 친 게 7번이에요. 그래서 시어스가 좀 잘하던 때의 모습을 보여주면 언더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이제 제 생각과는 다르게 뭐 홈에서 못한다고 했었고 최근에 쭉 못하다가 그냥 직전 경기 한 경기 잘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토론토의 지금 빠따 기세를 봤을 때 시어스를 어느 정도 공략을 할 것 같다. 그리고 어제 본 것처럼 선발 투수가 잘하더라도 이 불펜 타임 때 오클이 맞을 것까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오바를 가셔도 됩니다. 최근에 근데 8.5 기준으로
오클랜드는 언더가 6번, 오바 4번. 토론토는 언더 2번, 오바 8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언더를 보고 있긴 한데 뭐 오바가 땡기시는 분들은 오바를 가셔도 되고 이거 하나만 볼게요. 제가 이거 확인을 못 해가지고 토론토가 이제 불펜 이제 류현진 선수가 최근에 이닝이 적었잖아요. 5이닝밖에 안 던져가지고 그 이후를 누가 감당을 해줄 것인가 봤더니 다 던질 수 있어요. 보니까 유력 불펜들인 뭐 로마노, 팀 메이자, 뭐 조던 힉스 뭐 이런 친구들까지 다 있다 보니까 토론토는 내일 경기 뒤에도 잘 감당해줄 것 같고 오클랜드 보면은 꽤나 던질 애들이 많아요. 아니요, 다저스 아직 안 했어요. 특히나 저는 요즘에 션 뉴컴이 아주 인상적이거든요. 오클랜드 불펜 중에 뭐 내일도 나와준다면은 상당히 잘해줄 거라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언더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 그렇게 믿음직스럽진 않아. 제가 봐도 지금 토론토 경기를 언더 까는 거는 살짝 어울리진 않죠. 자, 길었는데 다음 경기 애리조나 대 콜로라도 볼게요. 애리조나 대 콜로라도. 애리조나는 내일 잭 데이비스 그리고 콜로라도는 내일 플렉센이에요. 근데 잭 데이비스나 플렉센 딱 이름만 들었을 때 걔네들 존나 못하는 애들 아니야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예상보다 나쁘진 않더라 얘네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아요 요즘에. 그거를 또 보여드릴 텐데 잭 데이비스 먼저 말씀드리면은 쭉 보여드릴게요. 잭 데이비스의 올 시즌 흐름. 얘가 부상당하기 전에는 7경기 동안 9.46으로 존나 못했단 말이야. 근데 그래갖고 마이너리그에 쳐박았더니 마이너리그에서도 8.78로 못했어. 근데 그냥 여차저차 콜업을 시켰는데 최근 2경기에서 1.64 2경기 연속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잭 데이비스 옛날에 미러키에 있을 때부터 그냥 그저 그런 선발이었어. 4점대 초반하고 뭐 그런 애였는데 올 시즌도 변함없이 못하고 있었지만은 최근 2경기는 이상하게 잘한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살짝 경계가 돼요. 원래 이름만 봐도 오바인 친구들인데 잭 데이비스나 플렉센이나 살짝 일단은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플렉센도 보면은 플렉센도 마찬가지로 올 시즌의 흐름. 얘가 시애틀에서 선발로 나올 때 8.86으로 오지게 못해서 불펜으로 보냈더니 6.53. 그래서 존나 못해서 방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로라도가 주워왔는데 36.1이닝 동안 5.94. 이게 다 선발로 나왔을 때예요. 그렇게 못하고 있었는데 얘가 일단 최근 3경기에서 6이닝 2실점, 5이닝 3실점, 5.2이닝 4실점으로 그래도 봐줄만 해요. 방어율이 3.78입니다. 나름대로 봐줄만 하다는 거지.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경기들 중에 쿠어스필드 홈에서 그 점수가 많이 나는 쿠어스필드에서 6이닝 2실점, 5.2 4실점을 한 거예요. 5.2이닝 4실점을 한 것도 그때 한창 잘 치던 토론토 상대로. 그래서 플렉센이 지금 약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양 팀의 빠따를 생각을 하면은 먼저 일단은 후반기 전체 스텝 먼저 적어드릴게요. 애리조나도 홈런이 상당히 적은 편이고 콜로라도도 후반기에 그렇게 잘 치고 있지 못하죠. 최근에 그리고 애리조나가 최근 4경기 동안 5안타, 9안타, 6안타, 6안타 상당히 빠따가 부진하고 그 콜로라도도 최근 3경기에 9안타, 5안타, 7안타 상당히 빠따가 안 좋습니다. 예. 내일 근데 양팀이 9.5 기준이잖아요. 9.5 기준으로 양팀 다 언더 5번 반반씩 최근 10경기에 언더 5번, 오버 5번씩이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따지자면 저는 이 경기도 언더를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로 올 시즌 언더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나 또 팀 이름들이 애리조나랑 콜로라도다 보니까. 근데 어제도 보면은 제가 어제 콜로라도 선발 카일 프리랜드가 올 시즌 최악의 선발 가운데 하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제도 막 6이닝 2실점인가? 되게 잘했죠. 그래서 지금의 애리조나 빠따로 지금의 애리조나 빠따로 프리랜드조차 못 털었는데 플렉센도 요즘에 좀 잘하는데 말이야. 프리랜드는 요새 아예 못하고 있었고 난 살짝 언더도 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경기들이 내일 경기들이 이 분명 머릿속으로는 언더 냄새 맡을 게 아니야 라고 했는데 다 언더가 보여. 약간 앞쪽 경기들이 전부. 자, 아무튼 이렇고 다음 경기 필라델피아 대 샌디 가볼게요. 이 경기는 기준점이 무려 7.5점입니다 7.5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선발들이 마이클 와카랑 잭 휠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맨날 와카 경기 때마다 칭찬 오지게 하는 거 아실 거예요. 와카 한번 쭉 말씀드리면은 어딨어? 이거다. 마이클 와카가
올 시즌 그 부상자 명단 가기 전에 5월 이후로 14경기 동안 1.65로 그냥 패왕급이었어요. 막 임팩트는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은 존나 잘하고 있었고 POPS가 546이었습니다. 546. 그냥 장타도 안 맞고 볼넷도 잘 안 주고 엄청 단단하게 잘 막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부상자 명단 가가지고 좀 쉬고 오죠. 한 달인가 쉬었던가? 한 달 반 정도 쉬었는데 그리고 나서 복귀를 하고 4경기 동안 다 이제 5이닝 무실점, 5.1이닝 2실점, 5.1이닝 4실점, 6이닝 2실점 이렇게 해서 2.91이었어요. 그러니까 복귀하고 나서도 페이스는 조금 떨어지만 나름대로 잘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일 홈 등판인데 또 올 시즌 홈에서는 2.29, 원정은 3.65. 홈이랑 원정 차이도 꽤 되고 내일 또 이게 낮 경기잖아요. 와카가 낮에는 2.15, 밤에는 3.12. 낮 경기에도 강한 편이에요. 뭐 하나 이제 걱정거리라면 얘가 5할 승률 밑에 팀 상대로는 2.03인데 5할 승률 이상한테는 3.25로 살짝 그냥 이것만 좀 안 좋은 스플릿 스탯이라는 거죠. 뭐 그런 거 말고는 딱히 와카의 걱정거리는 별로 없습니다. 맞대결 데이터도 샌디에고 온 지 올 시즌밖에 안 됐으니까 볼 것도 별로 없고. 반대로 잭 휠러를 보면요. 잭 휠러는 이래요. 최근 8경기에 2.73입니다. 상당히 잘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조금 부침이 있었어요. 4경기 동안 5.79로 부진한 기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가끔씩 이제 뭐 7이닝 4실점, 6이닝 3실점으로 좀 기대한 것보다는 점수를 많이 줄 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확연하게 이제 막 사이영도 도전할 뻔했던 재작년이나 작년보다는 올 시즌이 살짝 아쉽긴 한데 저는 그래도 여전히 휠러는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는 투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막 7이닝을 던져도 4실점하고 6이닝을 던져도 3실점 해주고 막 이럴 때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실점도 생각은 해야 돼요. 그래서 양팀 다 내일 투수 퀄리티는 좋은 편이지만은 와카도 그렇고 휠러도 그렇고 최근에 나름대로 점수를 주기는 준다. 이런 생각이 일단 먼저 듭니다. 그리고 뭐 양팀은 일단 빠따 먼저 말씀드릴 건데 샌디에고가 후반기 들어서 홈런도 많고 볼넷도 많지만은 약간 요즘에는 좀 홈런 페이스가 살짝 죽었어요. 그래도 최근 5경기 최근 5경기에 홈런을 10개를 뽑아내고 있고 반면에 이제 필라델피아는 제가 8월달이 아름다운 8월달이라고 했잖아요. 필라델피아 역사상 가장 많은 홈런을 뽑아낸 한 달이었다. 그리고 그게 이제 9월까지 이어져가지고 9월 첫 4일 동안 10개의 홈런 4일 동안 10개의 홈런을 까고 있었는데 어제 경기 샌디에고전에서 3안타 무홈런 갑작스럽게 그게 중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필라델피아의 빠따 부진이 어제 일시적으로 그런 건지 장기화될지 그게 좀 고민인데 일단은 지금 상당히 안정적인 선발 와카를 만나기도 하고 내일 사실 필라델피아가 좀 못 칠 가능성이 꽤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일단 그런 상황인데 무튼 일단 샌디에고도 최근 10경기 동안 타율 2할 9푼 5리 샌디에고 빠따가 굉장히 답답했던 기간이 길었었어요. 사실은 그 전에 막 한 10경기, 12경기인가? 그 정도로 한 자릿수 안타 칠 때도 있었고 그때는 막 팀 타율 10경기에 1할 9푼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2할 9푼 5리 치고 있고 뭐 볼넷도 꽤 얻어내고 있고 이래서 샌디에고는 지금 빠따 컨디션이 좋다고 봐야 되고 필라델피아는 계속 좋다가 어제 하루 안 좋았는데 그래도 볼넷 페이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좋거든요.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따라 올 시즌은 확연한 타구 투자 시즌이고 7.5 정도 기준점이면은 에지간하면 오바를 보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양팀 다 내일 7.5 기준으로는 샌디에고가 언더 3번 오바 7번 필라델피아는 언더 2번 오바 8번이거든요. 오바를 갈만도 하다. 근데 그렇게 막 신뢰가 되진 않는데 여기 보면 양팀 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빠따도 잘 치고 있고 OPS가 상승했고요. 컨디션 OPS를 봐도 꽤나 높게 찍히죠.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은 뭐 선발 투수는 조금 빡세긴 하지만은 오바를 그래도 누를만은 하다. 그냥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 경기도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고. 다음 경기 이제 마이애미 대 다저스 가볼게요. 아까 다저스 기다리신 분 계셨는데 내일 이제 다저스는 랜스 린, 마이애미는 저는 에드워드 카브레라고 봤는데 일단은 그 차고이스라는 그 불펜 투수가 나와요. 지난번에 차고이스가 나왔을 때는 아예 불펜 데이로 지나갔는데 차고이스가 던지고 에드캡이 올라올지는 모르겠네.
일단은 그 차고 있는 불펜 투수로 아마 오프너 역할을 할 거예요. 한 1이닝 정도 던지고 많은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뭐 그래서 딱히 차고 있는 말할 게 없고 랜스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요. 랜스린 먼저 랜스린은 이렇습니다. 올 시즌에 9이닝당 홈런이 2.1개로 전체 2등 그리고 피안타는 2할 7푼으로 전체 20등 다 밑에서 해요. 이렇게 못하고 있는 투수고 사실 저는 랜스린을 굉장히 좋아해요. 옛날에 세인트루이스 막 그때 한 10년 전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투수에다가 200이닝도 잘 먹고 믿을 수 있는 선발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작년이랑 비교해도 올 시즌 확연하게 마탱이가 갔긴 갔어요. 근데 다저스로 오고 나서는 35.1이닝 동안 3.57 낫배드로 잘하고 있긴 하거든요. 후반기도 그 전보단 나아졌고 근데 다만 랜스린의 이런 고질적인 피홈런 문제는 고쳐지지가 않았고 최근 두 경기 물론 상대가 보스턴이랑 애틀란타라는 그 상당히 빠따가 강한 팀들을 상대하기도 했지만은 6이닝 4실점 4.1이닝 7실점으로 화싹에서 한창 안 좋을 때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긴 했단 말이에요. 두 경기 다 홈런도 2방 3방 줬고 그래서 지금 마이애미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마이애미가요 지금 5연승 달리고 있잖아요. 마이애미가 지금 5연승 기간 동안 평균 7.4득점 하고 있고 그래 이적생들 이적생들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시 벨이랑 제이크 버거를 사왔는데 얘네들의 이적 전후 성적을 좀 위에 적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방금 위에 적어드린 게 조시 벨이고 제이크 버거도 화싹에서 데려와서 지금 후반기 타율이 장난 아니죠. 4만 2푼 1위 OPS도 많이 높고 이렇게 이적생들이 빠따적으로 좋은 모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일 이제 마이애미에서 아마 길게 던질 선수로 저는 에드워드 카브레라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적어드릴게요.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일단 별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올 시즌에 무엇보다도 볼넷이 엄청 많았고 마이너리그에서 지금 8월달 보니까 28.1이닝 동안 2.2 작년에도 그렇지만은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충분히 메이저리그에서 통할 만한 선수다라는 걸 보여주긴 했어요. 다만 이제 올 시즌 볼넷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에드워드 카브레라의 올 시즌 콜오프의 성적 말씀드리면은 내일 일단 홈런판인데 홈에서는 더 잘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볼넷 9이닝당 볼넷이 6.1개로 전체 2등 밑에서 2등이에요. 볼넷을 진짜 많이 주는 투수다. 예. 그리고 얘는 좌타자한테 강합니다. 에드워드 카브레라가 좌타자한테 올 시즌 1할 8푼 우타자한테는 2할 6푼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다저스 아마 선발 명단에 좌타자가 얼마나 있나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LA 다저스 좌타자 보면은 일단은 프리맨 있고 맥스 먼시 있고 데비 페랄타, 헤이워드, 뭐 아웃먼 괜찮은 좌타자들이 꽤 많습니다. 다저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저스가 어느 정도 점수를 좀 뽑지 않을까 일단 이런 생각 하고 있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새 마이애미가 점수도 많이 뽑고 있고 뭐 타율이나 OPS나 뭐 전체적으로는 훌륭하진 않은데 최근에 일단 잘 쳐. 잘 치고 점수도 많이 뽑고 최근 5경기 5연승 동안 평균 7.4득점. 근데 심지어 내일 또 선발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에드워드 카베라가 길게 던질 거로 예상이 되는데 마이너리그선 잘했지만 기본적으로 볼넷도 많이 주고 찬스를 많이 주는 선수다. 근데 다저스 같은 경우는 지금 후반기에 타율 3등, OPS 6등, 홈런 65개, 볼넷 194개. 볼넷을 후반기에 가장 많이 얻어내는 팀이 다저스인데 에드워드 카브레라는 올 시즌 볼넷을 두 번째로 많이 주는 투수라고 했었죠. 비율상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오바 가능성이 높겠죠. 내일 기준점이 8.5점인데 8.5 기준으로 다저스는 오바 7번, 마이애미는 오바 6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내일 가장 오바가 괜찮아 보이는 경기 중에 하나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다음 경기 템파베이 대 보스턴 가볼게요. 템파 대 보스턴. 내일 템파는 글래스노, 보스턴은 피베타가 예상이 됩니다. 제가 근데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어제 경기였나? 이게 맞나? 잠시만요. 이 경기 맞나? 내일 기준점이 7.5거든요? 이건 아닌가? 올 시즌 10번 만났는데 7.5 기준으로 오바가 10번 중에 오바가 7번, 언더가 3번이에요. 양팀 맞대결이. 이런 부분도 제가 어제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리고 템파가 마헨을
8번 이겨가지고 그 중에 7번을 마인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어제도 제가 마인을 보기도 하고 그제도 마인을 봤는데 그저께는 안 되고 어제는 됐었죠. 어제는 또 연장에서 3런 쳐가지고 또 됐는데, 자 무튼 먼저 글래스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래스노는 최근 11경기 동안 2.50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전전 경기였나? 그때 한번 6이닝 7실점으로 한번 털린 적이 있어요. 천사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가끔 이렇게 지랄하는 거 빼면은 믿을만해. 이닝도 요즘에 많이 먹고, 이닝도 많이 먹고 삼진도 잘 잡고 뭐 그런데 뭔가 근데 글래스노는 뭔가 약간 좀 모자란 게 뭔가 있단 말이야. 하여튼 껄쩍지근한 게 약간 있어요. 저는 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삼진은 올 시즌 9인당 11.5개로 상당히 많이 잡고 전체 6위. 그리고 내일 또 라인업 같은 거 확인하셔야 되는 게, 얘가 포수 메히아랑 할 때는 4.15인데 베탄코트랑 할 때는 2.55였거든요. 주전 포수 베탄코트랑 이게 좀 라인업 맞추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보스턴 선발이 팩스턴으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 피베타로 바뀌었더라고요. 닉 피베타의 성적 말씀드리면은 일단 길게 적어드리고, 이게 뭐냐, 4월달 5월달엔 보스턴에서 선발로 나왔어요. 근데 그때 6.30으로 별로 못했고, 근데 불펜으로 갔더니 선발에서 못해갖고 로테이션 잘리고 불펜으로 보냈더니 2.16으로 잘한 거야. 막 롱릴리프로 나오고. 그래서 7월달부터는 롱릴리프로도 쓰고 선발로도 썼는데 1.91 되게 잘했습니다. 근데 얘가 또 8월 이후로는 다시 6.00으로 못하고 있어요. 최근 페이스가 썩 좋지가 않다.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내일 아마 피베타가 나오면 어느 정도 템파베이가 좀 혼내주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기도 기준점이 7.5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팀의 맞대기 10번 중에 7번이 7.5 기준 오버였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양팀의 최근 10경기 보면은 템파베이가 7.5 기준으로 언더 3번 오버 7번, 보스턴은 7.5 기준 전부 다 오버였어요. 전부 다 오버였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은 내일 경기도 에지가 나면 오버가 좋아 보여요. 저는 이 경기 템파 승에 오버, 그리고 뭐 템파 마인도 조금 볼게요. 근데 아무래도 템파 마인보다는 오버나 템파 승이 선순위일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고, 다음 경기 신시내티 대 시애틀은 에지가 나면 패스할 것 같아요. 신시내티 대 시애틀은 지금 신시내티 전력이 상당히 분석하기 까다로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구단에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막 선발도 평소에 안 쓰던 친구들 쓰고 막 하는데, 근데 빠따가 지금 좀 신시내티 빠따 분석이 엄청 힘들거든요. 일단은 먼저 신시내티 선발 리옹 리차드슨, 이 친구는요 이렇습니다. 마이너리그를 올 시즌에 싱글 A, 더블 A, 트리플 A 한 번에 싹 다 졸업했어. 그러니까 나름대로 유망하다는 소린데, 트리플 A에서 3.60, 12이닝 동안 3.60에 삼진 17개 잡으면서 9위가 좋다는 건 이미 입증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콜업이 된 이후, 메이저리그 콜업 이후에는 6.75예요. 그러니까 2경기인가? 이게 3경기인가? 콜업 이후에는 3경기 동안 6.75. 그래서 확실히 이제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듯하고, 그래서 마이너리그에서는 확실히 이제 9위가 증명이 됐지만은 메이저리그에서는 통할까?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시애틀과 신시내티 시리즈에서 신시내티 이런 그 선발 투수나 뭐 길게 던지는 투수들이 다 애매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신시내티가 선전을 하고 있다. 점수도 많이 뽑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분석이 조금 안 되고, 길버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요. 길버트는 일단 최근 11경기 동안 2.73으로 상당히 훌륭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 뭐 5이닝 5실점, 4.1이닝 4실점 이렇게 한 경기도 있는데, 뭐 그런 경기들은 가끔 한 번씩 그럴 수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볼넷이 굉장히 적어요. 최근 11경기 69.1이닝 동안 볼넷이 9개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마 찬스도 그렇게 많이 안 줄 거고, 11경기 동안 경기당 홈런 하나 수준으로 맞고 있는데, 그러니까 길버트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10경기 중에 6승을 거두기도 했고 안정적이라는 생각은 들고, 뭐 내일도 이제 원정 등판인데 올 시즌에 홈보다 원정에서 잘하죠. 3.31로. 그리고 얘도 머피랑 할 때 2.96, 랠리랑 할 때 4.10인데, 랠리랑 할 때는 요즘에 좀 랠리랑 하는 빈도가 늘고 있거든요. 랠리랑 합을 맞출 때 홈런이 또 15개를 맞아가지고 가급적이면은
머피랑 했으면 좋겠는데. 뭐 무튼 일단 이 경기는요 저는 좀 어렵다고 보지만은 근데 시애틀 승을 한번 갈 때도 되긴 했는데 근데 시애틀 승 배당도 안 좋고 그냥 패스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뒤쪽에 갈 경기 많으니까. 일단은 먼저 좀 적어드리면은 신시내티는 뭐 빠따 이렇고 신시내티 빠따는 칭찬할 부분이 별로 없죠. 전반기에는 막 연승할 때는 잘 쳤는데 그렇게 잘 치고 있진 못해요. 다만 최근에 한 5경기 정도 8안타, 9안타, 11안타, 8안타, 13안타 뭐 안타가 많이 늘긴 늘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제 시애틀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 7안타, 10안타, 6안타, 9안타, 9안타 전보다는 이런 안타 페이스가 많이 안 좋아졌고요. 홈런은 조금 그래도 좋아졌어. 홈런 지금 최근 5경기에 총 11개 나름대로 홈런 잘 치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신시내티 홈구장이 홈런이 많이 터지는 구장이라고 했었고 나는 이 경기는 시애틀이 한번 그 연패도 끊을 때가 됐다고 생각은 하긴 해요. 근데 배당이 별로여가지고 저는 뭐 이 경기는 굳이 안 갈 것 같긴 한데 요즘에 근데 신시내티 경기력 진짜 예측 힘들거든요. 이거 그리고 기준점이 10.5점인데 10.5 기준으로 신시내티가 언더 8번, 시애틀이 언더 7번이에요. 그래서 이 경기를 생각하고 어제도 언더가고 막 했는데 지금 계속 연이틀 얘네들 경기에서 점수가 많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언오버도 좀 애매해서 저는 아마 패스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워싱턴 경기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선발 투수들이 사실 믿음직한 애들이 아니에요. 먼저 워싱턴은 아돈이 나오고 뉴욕 매치는 지금 부토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아돈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돈 같은 경우는 7경기. 근데 얘가 가끔 올라올 때는 좀 잘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는 좀 피하면 좋으련만 언제 잘할지 모르겠어. 얘가 이제 콜업 되고 나서 5경기 뛰고 있는데 첫 경기에 6이닝 3실점을 했는데 근데 그 다음 2경기에서 3이닝 2실점, 4이닝 6실점을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 경기에 또 6이닝 무실점을 한 거야. 근데 직전 등판에 또 5이닝 5실점 이렇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하거든요. 좀 기복이 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식인데 보면은 또 잘한 경기들은 다 원정 등판이었어요. 올 시즌에 홈에서는 9.60, 원정에서는 1.93. 홈에서는 피홈런 4방, 원정은 1방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갖고 아돈이 뭔가 분명히 이제 작년에는 아돈이라고 하면은 이름만 봐도 오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애매해. 살짝 애매해. 약간 잘하는 느낌도 나고 그래가지고 언제 그니까 갑자기 호투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다음에 부토. 뉴욕 매치 선발은 이제 원래는 카라스코 예정이었는데 지금 부토라가 나와있는데 이 부토라는 친구는 올 시즌 마이너리그에서 5.93이었는데요 8월달에 3.82로 좀 잘해가지고 콜업을 시켰습니다. 맨날 말하지만 매치는 지금 던질 선발이 별로 없다고 했죠. 뭐 슈어저 팔고 벌렌더 팔고 해가지고 콜업하고 나서 14이닝 이게 한 몇 경기지? 콜업하고 나서 이거 아닌가? 이게 올 시즌 전체네. 올 시즌 전체 4월달에도 몇 번 나왔는데 4월달 5월달에도 몇 번 나왔는데 그냥 최근에 8월달에 다시 콜업한 이후로는 2.2니 3실점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뭐 그냥 성적 자체는 썩 훌륭하진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뭐 양팀의 빠따 얘기를 하면은 워싱턴이나 매치나 워싱턴 요즘에 빠따 지금 6연패 하고 있고 6연패 기간 동안 5안타, 3안타, 8안타, 10안타, 10안타, 7안타거든요. 그러니까 빠따가 썩 훌륭하진 않죠. 최근 10경기에 2할 1푼 1리. 워싱턴이 그래도 빠따는 꽤 쳤는데 요즘 들어는 빠따도 살짝 부진한 편이고요. 매치는 지금 빠따가 좋아요. 최근 10경기에 2할 5푼 4리로 돼 있는데 이거를 5경기로 좁혀서 보면은 최근 5경기 3할 7리 그리고 홈런 15방 가고 있어요. 매치의 빠따는 지금 훌륭하다. 예. 뭐 매치가 이렇게 또 좋을 때도 있었는데 살짝 죽었다가 또 살아난 모습이거든요. 내일 기준점이 근데 10.5점인데 저는 이 경기 오바가 일단 좋아 보이긴 해요. 근데 다만 10.5 기준으로는 양팀 다 언더가 7번씩 오바가 3번밖에 안 돼서 이게 매치는 잘 칠 것 같고 왜냐면 아돈이 그렇게 어려운 선발은 아니잖아요. 근데 워싱턴이 부토라는 친구 상대로 메이저리그 경험이 많지 않은 부토 상대로 좀 점수를 내줘야 될 것 같아. 저는 내일 경기는 그래도 점수가 좀 날 거로 보고는 있어요. 일단 오바가 좋아 보이고 그 다음으로는
매츠 승이냐 워싱턴 프레니아인데 둘 다 배당이 비슷해요. 매츠 강승은 1.59, 워싱턴 프레는 1.60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는 타격전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워플이냐 매츠승이냐인데 이거는 형님들께서 꼴리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살짝 워싱턴 프렌 쪽을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아돈이 오히려 부토보다는 잘할 가능성이 살짝은 더 높다고 봐가지고 무튼 이 경기는 그냥 오바가 가장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매츠승이나 워싱턴 프렌은 형님들이 이렇게 좀 생각 좀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양키스 대 디트로이트, 이거는 제가 내일 좀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 중에 하나예요.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 중에 하나인데, 얘네가 아마 내일 선발들이 슈미트랑 매닝일 건데, 지난번에도 아마 얘네 둘이 붙었던 것 같은데. 맞네. 지난번에도 얘네 둘이 맞대결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슈미트 같은 경우는 4.2이닝 3실점, 맷 매닝은 6이닝 무실점을 했거든요. 일단 슈미트 먼저 적어드릴게요. 슈미트가 지금 19경기에서 3.82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19경기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고, 이거를 홈이랑 원정을 좀 나눠볼게요. 내일 홈등판인데 슈미트가 저 기간 동안 홈에서는 3.12, 원정은 4.48이었어요. 이 정도로 홈에서는 상당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한 경기가요, 딱 한 경기 애틀랜타한테 2.1이닝 8실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것도 원정 경기였고, 이거를 빼면은 아까 제가 19경기라고 했는데 그 애틀랜타한테 쳐맞은 그 한 경기, 왜냐면 애틀랜타는 좀 넘사벽급 빠따 강팀이니까, 그거를 빼면은 80이닝 동안 3.27, 그러니까 되게 단단하다는 거죠. 막 엄청 털린 경기도 별로 없고 전반적으로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저는 일단 슈미트는 나오면 좀 믿는 편입니다. 그리고 양키스 불펜은 다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고 최근 들어서는 또 양키 빠따가 많이 회복세이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맷 매닝은요 지금 너무 잘해요. 일단 후반기를 뭉뚱그려서 보면 3.56으로 괜찮네 정도인데, 최근 4경기에서 5.1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6.1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최근 4경기 23.2이닝 동안 0.38, 피홈런 한방, POPS가 383이에요. 그냥 존나 잘합니다. 물론 이렇게 좀 이름값이 없는 매닝 같은 친구들은 언제 그냥 털려도 안 이상하긴 하죠. 근데 이런 지표들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최근에 이렇게 좋은 흐름에 있고, 아주 무시할 수는 없고, 내일 더구나 이렇게 양팀의 빠따, 최근 들어 양키스 빠따가 살짝 상승세인데, 이 컨디션 OPS를 보면은 양키스가 우한 상대로 홈 밤 경기에 58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내일 우한 상대로 이 양키 스타디움에서 맷 매닝 같은 우한 투수를 상대를 하면은 밤 경기에 587밖에 안 된다. 사실은 양키스 홈구장이요, 여기가 우타자한테 상당히 친화 구장이에요. 우타자가 홈런을 넘기기에 참 좋은 구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우한 상대로 홈 밤 경기에 587밖에 안 된다. 그리고 내일 기준점이 이게 8.55점이거든요. 일단 양키스랑 얘네 서로 그 기본적인 빠타 스탯들 말씀드리고, 이렇게 되는데 8.5 기준으로 양키스는 언더 8번, 디트로이트는 언더 7번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또 한 번 언더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얘네들이 맞붙었을 때도 언더를 받고 그때도 달달하게 들어왔었죠. 그리고 다음 경기 애틀랜타 대 세인트루이스인데, 애틀랜타는 내일 스트라이더, 제가 어제 경기가 원래 스트라이더 예정이었는데 스트라이더가 어제 나왔으면은 4경기 4일 쉬고 등판이었나 그래가지고 사실은 스트라이더 선발은 좀 갸우뚱이었는데 소로카가 나왔었죠. 어쨌든 내일은 정상적으로 스트라이더가 나올 것 같고, 스트라이더 먼저 말씀드리면요, 일단 후반기랑 최근 성적들, 스트라이더가 후반기는 3.79로 그렇게 잘하고 있진 않은데 최근 4경기 아주 또라이급입니다. 최근 4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6이닝 4실점. 마지막에 6이닝 4실점은 하필 다저스, 그때 한창 이제 좀 애틀 대 다저스 그 시리즈 첫 경기였는데 다저스전 6이닝 4실점을 했습니다. 이날도 또 삼진 9개 잡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스트라이더의 9이닝당 삼진 폼이 13.8개, 그냥 이건 역대급이에요. 막 랜디 존슨을 소환하고 막 그런 정도 급이고, 아무튼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산 세인트루이스 작년에 2번 만나가지고 6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한 번으로 좋고, 그리고 상대팀 다코다 허슨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별로 말씀드릴 건 없어요. 허슨은 이제
뭐 작년에도 작년에 종종 이렇게 선발로 나왔는데 작년에는 4.45, 올 시즌에도 4.0인데 그냥 종종 7이닝 3실점, 6.2이닝 2실점, 막 7이닝 2실점 이렇게 잘할 때도 있긴 있어. 근데 좀 기복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평균적으로 막 우수한 선발이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워요. 얘가 잘했던 경기들 상대가 뭐 피츠버그, 오클랜드 이렇다 보니까 애틀랜타 같은 강팀 상대로는 사실 잘할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기는 어렵죠. 왜냐면 애틀랜타는 빠따가 이러니까. 애틀랜타는 빠따 그 타율이나 오피스나 전체 이제 후반기 1등 팀에다가 홈런 94개 뽑고 되게 잘하죠. 반면에 카즈 같은 경우도 지금 타율 같은 경우는 좀 하락세예요. OPS나 원래는 막 그래도 좀 후반기에 타율 3등 막 이랬었는데 지금 13등까지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살짝 더 살아났습니다. 세인트루이스가 직전 경기 애틀랜타한테도 어제 12안타 뽑고 4홈런 치고 나름 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개인적으로 투수 차이 때문에 애틀랜타 승쪽을 보기는 봐요. 그리고 뭐 근데 애틀 양승이 1.25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이거는 언오버로 접근하거나 마인 가야 되는데 내일 기준점이 8.5인데요. 이 스트라이더가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너무 강해가지고 그냥 마인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오바 보는 것보다는. 언더는 좀 보기 힘들고 언더가 내일 기준점 8.5에 세인트루이스나 애틀랜타나 오바 7번이에요. 최근 10경기 중에서. 그래가지고 굳이 따지자면 이렇게 오바가 좋아 보이고 스트라이더가 개호투를 하면은 그냥 한 5대0, 6대0 이 정도로 끝날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저는 그냥 굳이 따지자면은 애틀 마인 쪽을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것도 막 맛은 없어요. 배당도 맛도 없고 뭐를 가도 배당이 맛이 없어가지고 이 경기 대신 다른 걸 가는 게 낫지 않나. 애틀을 근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갈만도 한데 자, 아무튼 그렇고 다음 경기 이제 캔자스 시티랑 화사 가보겠습니다. 캔자는 어제 그 누구야? 제가 싱어 브래디 싱어한테 홈등판이어서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싱어가 홈에서도 그렇게 잘하진 않더라고요. 어제도 캔자가 이기긴 이겼는데 먼저 내일 선발 조던 라이스는요 후반기에 이래요. 최근 10경기 동안 최근 10경기에 그냥 5.68 홈런 15방으로 홈런 뒤지게 많이 맞고 방어율도 높고 그런데 웃긴 거는 이 조던 라이스는 가끔씩 막 8이닝 막 먹어주고 한다는 거지. 직전 경기에 보스턴한테 8이닝 2실점밖에 안 했고 저번에도 한번 8이닝 4실점하고 그전에도 한번 8이닝 4실점하고 얘가 그냥 좀 변태같이 해. 8이닝 먹어주는 날은 뭐 팀이 져도 그냥 완투 해가지고 불펜 쉬게 해주고 약간 에이스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실점은 꽤 담보로 해준다는 거죠. 평균적인 실점 값은 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화싹 선발은 특히 튀장. 튀장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튀장은 얘가 원래 선발로 나서기 전에는 롱릴리프로 많이 뛰었는데 후반기 들어서는 선발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46이닝 동안 5.28로 안 좋고 볼넷이 32개. 46이닝 동안 볼넷이 32개입니다. 그리고 피홈런도 7개로 적지는 않고 피홈런 8개인가? 7개네 7개. 무튼 볼넷을 되게 많이 주는 선수인데 캔자 같은 경우는 캔자나 화싹이나 둘 다 볼넷이 되게 적어요. 후반기에 캔자가 볼넷 102개, 화싹 같은 경우는 볼넷이 100개. 근데 올 시즌에 조던 라이스가 150이닝 동안 볼넷을 40개를 줬거든요. 근데 투장은 64이닝 동안 볼넷을 46개를 줬어. 그러니까 볼넷 같은 거 비교하면은 튀장이 압도적으로 많이 주는 선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내일 개인적으로 지금 빠따 같은 거 보면은 캔자스 시티가 얘네가 한창 좋았을 때 있잖아요. 후반기 초중반? 그때쯤에 갑자기 잘 쳤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러다가 한 10경기 정도 확 죽었단 말이야. 최근 5경기에 17안타, 11안타, 8안타, 16안타, 10안타 홈런을 11방 최근 5경기 동안. 최근 5경기 타율이 3할 3푼 3리에다가 홈런 11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 좋았을 때 포스가 난다는 거지. 반면에 화싹은 최근 5경기 9안타, 4안타, 6안타, 3안타 어제 12안타 뽑았긴 했는데 일단은 안 좋아요. 최근 5경기 타율 2할 1푼 9리 홈런 3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양팀의 빠따력이.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캔자스시티 승이나 조던 라이스가 아니라 막 8이닝 먹으면서 적게 하면 4실점 많이 하면은 8이닝 막 던져주고 그러니까 이닝 많이 먹었을 경우 조던 라이스가 이닝 많이 먹으면 막 8이닝도 먹어주는데 그래도 한 4실점 주고 진짜 잘 막으면 2실점 하는데
일단 저는 조던 라이스는 어느 정도 좀 실점을 담보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켄자 빠따라면 화싹한테 어느 정도 점수를 뽑아줄 거다. 막 튀장이 깔끔하게 막는 경우는 적다고 보고, 어제도 보면 알겠지만은 이 양팀 다 불펜이 굉장히 약한 팀들이에요. 후반기에 불펜 23등, 26등 이러니까 저는 이 경기 오바가 좋아 보이고요. 근데 기준점 9.5 기준으로는 켄자가 오바 6번, 화싹은 5번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켄자가 최근에 빠따를 계속 잘 치고 있다고 했잖아요. 최근 5경기는 전부 다 9.5 기준 오바였습니다. 켄자 같은 경우. 내일도 켄자 빠따가 휘장 공략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보고, 저는 이 경기 오바의 켄자승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배당이 나쁘지가 않아요. 좀 괜찮게 보는 경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텍사스 대 휴지, 내일 무려 벌랜더 대 슈어저. 이 2010년대? 2010년대 이후 보통 지금 현 세대에서 싸이 형의 거의 명예회전당 입성이 유력하고, 지난 한 15년 동안 최고의 투수를 뽑으라면 보통 커쇼, 벌랜더, 슈어저 이렇게 뽑히거든요. 그 중에 2명이 맞붙는 경기죠. 뭐 물론 이제 둘 다 커리어의 황혼기에 있기는 하지만은 상당히 재밌는 매치업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 일단 슈어저 먼저 말씀드리면요. 슈어저가 내일 홈등판이잖아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슈어저는 홈이랑 원정 차이가 지금 올 시즌에 매우 큽니다. 슈어저가 올 시즌 홈에서는 2.25, 원정에서는 지금 4.59인데 피안타랑 피홈런 차이 좀 볼게요. 제가 괄호치고는 적어놓은 게, 앞서 있는 게 홈런. 홈에서는 4피홈런, 원정 21피홈런. 홈에서는 42피안타, 원정 75피안타. 올 시즌 144이닝 소화해가지고 홈에서는 64이닝, 원정 80이닝으로 뭐 이닝 차이는 있죠. 근데 비율상으로만 따져도 홈에서 이제 피홈런, 피안타가 확연하게 적다는 겁니다. 그렇고, 다만 최근에 한번 홈에서 미러키한테 3.2이닝 동안 3실점을 한 적이 있긴 해요. 이게 좀 5개 티인데, 그런 것들 빼면은 확연하게 이제 홈에서는 좋은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슈어저다. 그리고 이것도 올 시즌 후반기 성적 말씀드리면 슈어저가 후반기에 2.38로 훌륭하게 하고 있고요. 텍사스 이적 후에는 2.21이에요 무려. 후반기에도 잘하고 있고, 특히나 후반기에 홈에서 1.74, 원정 3.60으로 후반기에도 홈이랑 원정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홈에서 나오는 슈어저는 상당히 믿을만하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다음으로 벌랜더 말씀드리면은, 벌랜더도 후반기 성적이랑 홈 어웨이 말씀드릴게요. 좀 나눠서 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벌랜더가 후반기에 59.1이닝에 3.03 잘하고 있고, 후반기에 홈에서는 3.49인데 원정에서는 2.39더라. 그러니까 내일 양팀 다 벌랜더도 그렇고 슈어저도 그렇고 최근에 뭐 컨디션은 뒤로 하고 그냥 뭉뚱그려 봤을 때 홈 원정 이런 거 따지고 보면은 양팀 다 각각 슈어저는 홈에서, 벌랜더는 원정에서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벌랜더 같은 경우는 직전 양키스전에서 6이닝 6실점을 하기도 했고 무려 4피 홈런. 그리고 저번에 한번 마이애미한테 5이닝 5실점도 하고, 요즘에 페이스상으로 보면은 슈어저보다는 벌랜더가 조금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무튼 슈어저보다는 벌랜더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리고 올 시즌도 보면은 벌랜더가 사실 후반기에는 아까 원정 성적이 좋다고 했는데, 올 시즌 전체로 보면은 홈에서는 2.82, 원정 4.02로 원정에서 조금 더 못해요. 그리고 벌랜더는 올 시즌에 낮 경기에 1.53인데 내일 이건 밤 경기죠. 밤에는 3.87로 낮 경기보다 안 좋았다. 여러 가지로 나는 이거 선발 투수상으로 봤을 때는 텍사스보다는 벌랜더보다는 슈어저가 낫다고는 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전체적인 경기를 봤을 때 슈어저가 이런 좀 특급 선발들 맞대결에서 막 7이닝 무실점 이렇게 한 적은 별로 없어요. 아니요, 아마 벌랜더가 좀 더 나이 많을걸? 슈어저가 84년생, 벌랜더가 83년생이네. 생각보다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나네. 무튼 뭐 슈어저가 그냥 제 감상으로는 슈어저가 이런 특급 맞대결에서 막 7이닝 평소 하던 모습처럼 막 7이닝 뭐 삼진 오지게 잡고 그런 모습보다는 한 5이닝 정도 막는 모습이 대체로 기억에 나는데, 일단은 뭐 전성기보다는 포수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양팀 다 이거 보면은 내일 서로 이렇게 좋아요. 텍사스도 이제 후반기에 우한 상대로 홈 밤 경기에 880으로 되게 잘 치고, 휴스턴도 우한 상대로 원정 밤에 935로 되게 잘 친다. 뭐 이런 건 있는데, 최근에 일단 빠따력은 휴스턴이 더 좋죠. 어제도 휴스턴이 개패고,
지금 불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텍사스 같은 경우는 최근 한 열흘 동안 불펜 방울이 많이 올랐어요. 5.68로 올랐고 휴스턴은 3.83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얘네가 그 일주일 전에 찍었어 이건가? 일주일 전에 너무 확대했는데 이게 언제냐면은 8월 27일 그러니까 뭐 한 열흘 전이죠. 그때쯤에 휴스턴 같은 경우는 원래 4.28이었는데 지금 3.83까지 올라온 거고 텍사스는 5.18이었는데 5.68까지 방울이 오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양팀의 불펜 차이도 지금 많이 나고 있고 여러 가지로 경기 승리 자체는 저는 휴스턴이 가져갈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봐요. 지금 팀 분위기도 그렇고 텍사스랑 휴스턴 서로 빠따 말씀드릴 텐데 이렇고 양팀의 최근 폼을 보면은 텍사스는 최근 한 6경기 7안타 3안타 9안타 13안타 9안타 8안타 여러가지로 그렇게 빠따가 또 돌아왔다? 전성기 올 시즌 한창 잘 칠 때 그런 텍사스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휴스턴 같은 경우는 최근 10경기에 3할 4푼 살이 치고 있죠. 근데 중간에 막 4안타 9안타 7안타로 부진했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 텍사스와의 시리즈에서는 16안타 20안타를 치고 있다. 그리고 더구나 이 두 경기에서 홈런이 무려 11방. 그야말로 지금 빠따 컨디션 차이는 아주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휴스턴 승을 보고 있습니다. 휴스턴 승. 슈어저가 진짜 막 텍사스 상대로 슈어저가 휴스턴 상대로 미쳐가지고 날뛰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미쳐 날뛴다는 건 진짜 한 7이닝 8이닝 동안 상대를 아주 제압해버리는 그런 개씹 전성기 때의 피칭. 전성기 슈어저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친구니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투수기도 한데 그런 거를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휴스턴 승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저는. 네. 그래가지고 슈어저가 한 5이닝 정도 적당히 맞고 내려가는 경우는 저는 불펜 차이도 있고 빠따 차이도 지금 크다고 봐서 휴스턴 승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운데도 갈만한 경기라고 봐요. 지금의 휴스턴 빠따가 1.8배를 받았으면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천사 대 볼티. 저는 이 경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지간하면 패스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괜찮은 경기들이 좀 많아가지고. 내일 이제 천사 같은 경우는 산도발. 볼티모어는 지금 깁슨이 나오는데요. 지금 7월 이후로 산도발이 꽤 잘하고 있긴 합니다. 산도발이 7월 이후로는 9경기 동안 3.52에요. 근데 뭐 종종 이제 뭐 직전 경기처럼 3.2이닝 5실점을 한다거나 템파베이한테 4.2이닝 6실점을 한다거나 텍사스한테 2.2이닝 5실점 이렇게 못할 때도 있는데 얘는 보면은 좀 그 수비발을 못 받아. 수비발을 못 받아요. 자책점 대비 그 실점 대비 자책점은 낮은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번에도 그때 템파베이한테 4.2이닝 6실점 할 때 자책점은 2점밖에 안 됐고 그 전에 텍사스한테도 2.2이닝 5실점 했는데 자책점은 4점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왜냐면 얘가 땅볼 투수다 보니까 좀 그 수비발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근데 산도발은 뭔가 믿기가 그래. 산도발은 흐름상 잘할 때라고 봐도 이렇게 좀 처맞을 때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수비 문제 때문에나 가끔 와 이 새끼 요즘 존나 못하네 개털리겠네 하고 있는데 매치 상대로 막 6이닝 2실점 한 것처럼 잘할 때도 있고 기본적으로 피홈런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땅볼 투수여가지고. 그리고 뭐 깁슨 얘기하면 깁슨도 그래요. 깁슨도 지금 후반기에 6.28로 되게 부진한데 저저번 경기 때 8이닝 3실점으로 갑자기 에이스 같은 모습을 또 하더라고. 또 직전 경기는 화싹한테 4.2이닝 7실점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뭐 후반기도 홈이나 어웨이 차이도 별로 없고 보면은 깁스는 좌타자한테 올 시즌 304로 약한 편이었는데 천사의 라인업을 또 한번 볼게요. 천사의 라인업. 저 천사인데 가려서 안 보이네. 이렇게 하겠다. 천사가 오면은 뭐 샤우넬 누군지 모르겠고 오타니는 지금 안 나오죠. 잘 무스타커스 좌타자, 모니악 좌타자, 그리고 레니포가 이제 스위치 히터라서 좌타석에도 들어올 수 있고. 그러니까 깁슨을 이게 공략할 만한 좌타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저는 뭐 샤누엘이라는 선수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스타커스도 그렇고 모니악도 이제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컨디션이 좋은 좌타자가 사실 별로 없다. 일단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오타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타니가 요즘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자, 무튼 뭐 그렇고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할 것 같긴 한데 기본적인 스탯만 좀 적어드릴게요. 이거 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이거 하고 말씀드릴게요. 천사 같은 경우는 뭐 후반기도 그렇고 지금 빠따가 별로인 상태고 볼티모어도 생각보다는 훌륭하지 않은 상태. 다만 지금 볼티모어가 4경기째 두 자릿수 안타를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단순하게 볼티모어 강승 가는 게 제일 좀 이성적인 판단이지 않을까. 그냥 이 경기는 사실 패스하고 싶어요. 너무 좋은 경기들이 많아가지고. 내일 근데 기준점 8.5로는 천사가 오바 7번, 볼티모어가 오바 8번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 생각해서 오바 가실 분들은 가시고 저는 아마 그냥 좋은 경기들 많아서 이 경기는 그렇게 분석도 어렵고 아마 안 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분석 마치도록 하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